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1차부터 4차까지 개괄적인 이야기를 하며 기술과 공학이 발전하며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그런 기술들이 산업화를 거쳐 사회, 경제, 문화에 이르기까지 인간 삶에 어떻게 흡수되고 정착되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앞선 시간에 기술, 공학이라고 하면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인간 생활에 필요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수단 및 방법 등을 뜻한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산업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산업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화를 생산하는 사업을 뜻합니다. 즉, 다양한 산업 분야의 재화를 대량으로 생산하여 상품화시켰을 때 우리는 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산업을 근래에는 1차, 2차, 3차를 넘어서 4차까지 포함하여 분류합니다. 이것은 산업혁명과는 다른 분류의 이야기입니다. 즉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과는 다른 이야기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차 산업에 존재하던 어떤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술이 도입되며 그 1차 산업의 제조 및 생산의 형태가 혁신적으로 변화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산업혁명이라 부릅니다. 즉, 1차의 산업에서 혁명적으로 변화가 일어났다 하여 1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겠지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67년 리차드 아크라이크 공학자는 사람의 힘을 가하지 않고 수력으로 실을 뽑아낼 수 있는 수력 방적기를 연구하여 만들게 됩니다. 이전 물레를 이용하여 실을 뽑아내는 것은 너무 느렸기에 이런 수력 방적기의 발명은 너무나 획기적이었습니다. 크라이트가 개발한 방적기는 물의 흐름에서 얻을 수 있는 동력을 전달하는 단순한 기계장치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수력이 존재하는 곳에 설치를 해야 하는 공간적 제약이 뒤따랐죠. 이후 시간이 흘러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수력이 아닌 열 에너지의 엄청난 힘으로 방적기를 구동시키게 됩니다. 방적기에 증기기관이 결합되면서 엄청난 속도로 대량의 옷감을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 것이지요. 대량의 방적기가 가동되면서 면직물의 가격은 떨어졌고 면직물 가격이 떨어지니 많은 소비자들이 쉽게 다양한 면과 의류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면접 및 의류 산업이 활성화되고 사회에 정착됩니다. 또한 실을 뽑고 면을 만드는 일을 하던 사람들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노동이 엄청나게 효율적인 기계로 대체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대표적인 1차 산업혁명의 이야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산업의 분류로 돌아와 그렇다면 각 산업 자체를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영국의 경제학자 클라크의 분류를 바탕으로 산업과 산업혁명을 연계시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게 가장 쉽게 이해되더라고요. 또한 각 국가마다 산업을 분류하는 기준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국 표준 산업 분류를 클라크의 분류 정의 기준으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클라크는 1940년 인간의 경제 활동이 궁극적으로 자연 환경으로부터 필요한 자원을 얻고 이를 가공, 제조한 뒤 판매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판단에 기초하여 채취 활동, 제조 가공 활동, 경제 활동 등에 따라 산업을 1차, 2차, 3차 산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먼저 1차 산업입니다.
자연으로부터 자원을 직접 채취하거나 생산 활동과 과정이 자연 환경과 직접 연관된 산업을 1차 산업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 종류에는 농업, 축산업, 어업, 임업 등이 포함되겠지요. 자연 상태 그대로의 에너지를 얻고 그것을 재화로 활용하는 사업에 속해 있는 산업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2차 산업은 1차 산업에서 얻은 생산물과 천연자원을 가공하여 인간에게 필요한 재화나 에너지를 생산하는 산업 등을 말합니다. 광업, 건설업, 전력업, 가스업, 수도업, 제조업 등이 이런 산업 분야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광업이 왜 2차 산업인가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클라크는 광물 자체를 가공해야 할 측면이 있고 광업 자체가 채취 산업뿐 아니라 금속의 재련까지 포함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2차 산업에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2차 산업의 키워드를 정리하자면 가공과 생산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3차 산업입니다. 3차 산업은 1차 산업이나 2차 산업이 생산한 재화의 이동, 소비, 축적과 관련된 산업을 말합니다. 금융업, 보험업, 유통업, 도매 또는 소매업 등이 그 종류 안에 포함됩니다. 공학적으로는 기술적인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된 후 발생되는 사업이라 생각하면 좀 이해가 편할 듯 합니다. 즉, 기업이 만들어지고 상품화된 재화 자체를 바탕으로 어떻게 수익을 내고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보급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으로 이해하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산업들을 더 사업이 쉽게 만들어준 이러한 매체가 그 사이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지요. 4차 산업은 클라크의 1차에서 3차 산업의 정의 이후 21세기에 와서 새롭게 정의되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정의는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생산 방식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런 생산 방식의 혁신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폰, 로봇, 사물 인터넷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훨씬 더 빠르고 정교하게 정착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4차 산업의 키워드를 정리해보자면 방대한 양의 데이터, 웹과 같은 초연결성, 컴퓨터의 지능화, 다양한 기술의 융합, 그리고 소품종 상품을 공장에서 소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그 생산 방식의 변화 등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이해해야 하는 산업에 대한 정의입니다. 산업과 산업혁명을 연결지어 설명하려 하니 혼란스러운 부분이 조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강의를 준비하면서 많은 책을 찾아보았네요. 나아가 산업과 그 혁명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각 학문별로 산업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서 들어주셨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산업에 대한 이야기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